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바로 인성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성역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자, 인성에 대한 재미있는 썰을 위해 인성이 부족한 4명의 전문가가 뭉쳤습니다. 윤리적 판단과 철학을 담당하는 정철학! 논쟁과 비판을 좋아하는 불의 철학자 정윤수입니다. 심리 덕후이며 잡다한 썰을 담당하는 김작가. 관찰과 분석을 맡고 있는 시니컬의 아이콘, 소설가 김현경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아이콘, 상담 전문가 서상담. 마음 따뜻한 상담 전문가, 소통과 공감의 아이콘 서명석입니다. 제작, 기획, 편집, 진행을 담당하는 원PD. 꼼수와 요령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종결시키는 정리의 아이콘, 콘텐츠를 만드는 원은석입니다. 살아있네. 검색창에서 인성역전을 검색해보세요. 팟빵, 파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인성역전을 검색하시고 페이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선천적으로 규범을 잘 안 지키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또 성격 유형 전문가다 보니까 예, 성격적으로 규범을 지키기 어려운 성격이 사실 있어요. 아, 그 나네. 네, 우리 해당대로 한번 봅시다. 그 5가지 성격을 재는 척도가 있어요. 네. 예,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5가지 요소를 많이 활용하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태도인 개방성,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인 성실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인 외향성, 타인에게 얼마나 협조적인지에 대한 친화성, 마지막으로 얼마나 불쾌한 감정에 대해 민감한지에 대한 신경성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이 규범을 지키는 거랑 바로 연관이 되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친화성, 남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 예, 그게 낮으면은 내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규범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성실성. 이거는 뭐 성실한 그게 아니라 충동을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는데 순간 내 충동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안 지키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 그럼 우리 다 원피디님한테 해당이 지금 되고 있나요? 친화성이 낮고 성실성도 낮은 편이었죠. 아니야, 나 성실성은 높아. 성실성 높아요? 그럼요. 아, 좋아요. 그럼 성실성이 그나마 있고, 또 하나는, 그나마. 또 하나는 신경성. 신경성은 뭐냐면은, 걱정이 많은 사람은 신경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벌이라던가, 내가 법을 안 지켰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없어도, 아, 법을 안 지키면은 처벌받고 욕먹겠지? 절절매는 예, 사람들.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요. 근데 이게 낮으면 뭐 어떻게든지 결과에 상관하지 않는 성격이면은 또 규범을 안 지키는 확률이 높죠. 신경성은 아주 낮죠. 신경성 낮죠. 그래서 정말로 친화성과 신경성과 성실성 3가지가 극도로 낮은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네. 아니, 성실성이 높으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 아, 그래서 한 개라도 높으니까 사이코패스 탈락. 그나마. 아니야, 근데 그 사이코패스가 생각을 잘 해보면은요,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대한 전형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연쇄살인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잘 해치는 사람. 네네.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애완동물 죽이고 뭐 이런 걸로 정형화되어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타입들은 아주 소수의 극소수예요. 사이코패스인 거고, 극단적인. 사이코패스가 실제로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포진해 있냐면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가 있는데 10명이 있어. 그 중에서 1명이 뛰어내려야지 이 배가 침몰하지 않아. 그럼 누구를 뛰어내리게 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해쳐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싫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명 죽여야 돼? 그런 느낌 좀 이상했어, 지금. 느낌 좀, 그치. 딱 나오죠. 이 중에서 누구 한 명 죽여야 돼? 라고 하게 되면은 누굴 죽일까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죽일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큰 의사결정을 할 때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그 이사 자리라고 하게 되는 것과 의사결정권자에 올라가는 자리라면 수많은 경쟁들을 다 물려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나 안 그러면은 집권욕이라든가 권력에 대한 욕심들을 딱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주변에 대한 것들은 다 제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이코패스가 그런 사람들한테 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진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음. 이것도 적당하면은 그것도 능력이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의사결정권자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더욱더 큰 이제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을 저지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흔한 일인 게 그게 당연한 거죠. 순간 저는 섬뜩한 게 뭐냐면 그냥 내려야 돼 여기까지였잖아요. 근데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간 이 섬뜩함이 있으면서 근데 내리면 죽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현실을 직시한 표현이죠. 꼭 혼날 줄 알아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내가 지금.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안 그러면은 심리적인 요건에 따라서도 선천적으로 규범에 대해서 무감하거나 아니면 잘 지키지 못하는 성격들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좀 더 윤리 도덕적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윤리 선생님, 불의 윤리, 불철학자 정윤승 교수님, 규범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라고 그래야겠지 뭐. 미안. 그러면은 규범을 안 지키면은 꼭 나쁜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뭐 소크라테스가 뭐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악법 법이다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는 규범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규범이 뭡니까? 왜 만들어졌을까요? 공동체 질서? 그렇게 잘 알면서 공동체 질서가 왜 필요합니까? 좀 더 들어갑시다. 누굴 위해서? 서로의 서로를 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잖아. 그렇죠. 서로니까 나도 나 거지. 자신. 그 규범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나의 행복, 안전, 안정, 쾌락 뭐 등등등등.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건데 여기서 갑자기 규범을 왜 지켜야 되나요? 이러면은 그럼 나는 나를 왜 지켜야 되나요?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규범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 마치 규범이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지 규범이라고 자체가 사실은 나를 위한 거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보면은 다만 내 안에서 시작됐는데 다양성이나 다원주의, 상대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거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를 위한 거가 약간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것만큼은 지키면 우리 서로 다 행복한 거다. 라는 것이 이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규범을 안 지킨다. 왜 안 지켜? 왜 지켜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는 사실 이미 거기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규범적이지 못한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죠. 규범이 있죠. 그럼 우리 사회도 하나의 유기체로 보자고요. 우리 사회도 이제 크게 보자는 거죠. 거실로 봤을 때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도 역시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같은 논리로 우리 몸에도 가끔씩 무질서가 할 때 있죠. 무질서할 때 감기 걸렸을 때, 술 마셨을 때, 술 마셨을 때, 아니면 뭐 좀 다운됐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뭐 등등등등.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그럴 때 가끔씩 무질서가 오긴 해요. 하지만 감기가 왔다고 직장에 안 나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뭐 몸이 안 좋다고 막 불공정한 막 판단을 내리고 막 내가 아는 사람 잘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질서가 어느 정도 팽배하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 전체는 규범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뭐 오류나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일부러 자의적으로 규범을 어기려고 하는 반규범, 규범적인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도덕윤리적으로 규범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규범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규범이 사실 변하잖아요. 근데 규범을 모두가 지켰으면 규범이 변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규범이 변한다. 또 우리 삶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변했을까 과연? 물론 제가 말씀드릴 때는 변한다고 했죠. 근데 또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많이 변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즉 생명체라는 우리 한 자신을 보든 사회를 보든 그게 더 거대해지고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막 발전해가지고 막 심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닛 하나하나를 보면 사람 보면은 결국 논리가 비슷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내 똑같더라라는 그 부분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 변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죠. 부분은 어떤 규범의 기본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양상에 따라서 약간씩 적용 가능하고 약간씩 수정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규범이라는 것이 좋은 게 뭐냐?
지속 가능하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키기 좋은 거거든. 만약에 맨날 법이 바뀌어.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교통법규가 바뀌어 있어. 안전벨트를 뒤에서도 매야 된다고 하더니 오늘 또 바뀌었어. 뒤에서 안 매야 된대. 환장하는 거야. 오히려 좀 뭐가 좀 안 맞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가는 법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법을 지키는 게 우리한테 편해요. 법을 지키는 게 우리를 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어떤 구속력으로 생각하면 강제, 뭐 자기를 구속하는 어떤 강제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울타리야, 울타리.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은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도 돼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너도 그거 해야 돼, 이건 지켜야 돼, 그러면 나머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법이 제일 지키기 쉬운 법 규범이에요, 사실. 규범 중에서. 또, 뭘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하지 마.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 외에는 마찬가지 논리가 돼요. 뭘 해라. 그거 외에는 뭐 하지 말아라. 그럼 나머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뭘 하지 말아야 하든 간에 규범에서 정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무 책임을 다한 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규범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지킬수록 나의 권리, 나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이 더 보장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규범을 지켜야 되죠. 근데 아까 말한 부조리한 완전 아무리 생각해도 부조리해. 그거는 이제 합의를 통해서 수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규범이라고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발생을 한 거는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나의 안전과 그다음에 나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된 내용들인 거고, 그리고 그러한 법이나 규범 같은 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또 안 변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키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법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요거 빼곤 다 해도 돼. 그렇게 바라보면은 좀 더 수월하죠. 네, 수월하게 억울하지 않죠. 네,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긴다라는 건데 영 꼰대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너무나 부당해. 그래갖고 싫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면 또 법적으로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힘도 없고 법적으로 능력도 없고 그거 하려면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싸움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아이씨 이러면서 참고 싫어서 막 이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 법적인 과정도 다 힘가진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내가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적극적으로 깨는 수밖에 없는, 사실 그리고 이런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나라님도 욕하고 이러는 것도 옛날에 보면은 다 폐륜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사람들을, 야, 이게 법질서고 이게 너를 보호하는 거니까 너는 이걸 지켜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 아까 규범이란 말이 라틴어 노르마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네. 영어로 치면 노멀. 그거 반대말이 abnormal. abnormal. 비정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발음 좀. 사실은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양반들은 다 abnormal이거든. 그렇죠. 비규범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막 왕 말도 안 들었던 양반, 우리 가장 유명하신 장군님. 왕 말을 안 듣잖아. 진짜 난 죽더라고. 이랬던 분이 결국 조선을 살린 거란 말이에요.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브노멀한 어떤 변화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계속 유지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브노멀하다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브노멀했을 때 그 사람의 목표가 뭐였는지, 목적이 뭐였나 보자고요. 그 양반이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겠다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애브노멀이 아니거든. 방법론에 있어서 바꿔보자. 그걸 해봤던 사람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만 뭐 우리 범인들한테, 우리 평범한 우리들은 힘들겠죠. 뭐 옹교수님 하시게, 뭐 애브노멀하게 한번 해보시게. 내가 확 그냥 아우 내가 그냥.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공직, 특히 고위공무원일수록 참 어렵습니다. 영어로 교수가 프로페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애브노멀한 것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아. 우리가 범인 교수라서 범인 고위 공무원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냥 아나키즘으로 갈 수 있는 위험부담은 있다는 거예요. 아나키즘이 무정부주의인 거죠? 무정부주의.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자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규범 잘 지키면 좋아. 오케이. 규범 지켰어.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규범을 정말 잘 지켜서 매뉴얼대로 진행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규범 돼요? 바꿔야지 그러면.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아니 개인에게만 그런 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보자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를 해줘야 돼. 출동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그 출동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을 다 지키다 보면은 규범을 다 지키다 보면은 출동이 늦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구해야 될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랬을 때는 규범을 다 지키는 게 과연 옳은 거예요? 이런 경우 진짜 많긴 해요. 그럼요. 룰을 다 지키면서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의도는 이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줄 몰랐겠지 처음에는. 그렇죠. 밥을 만들 때는. 워낙 안 지켜지니까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래 취지가 퇴색되거나 무의미해진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동기나 목적은 살리되 그 방식은 좀 바꿔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털면 털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딱 터졌어. 그래갖고 어디에서 털기 시작하면 왜 매뉴얼대로 안 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유도리를 부렸을 때 규범을 안 지키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호는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야, 너 이거 억울한 건 알겠는데 어쩔 수 그래서 없지. 대부분이 노멀로 가는 거잖아. 아니 노멀로 가는데 그 앱노멀이 쉽지 않다니까. 그런 거를 감내하면서도 미리 예상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또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한 개인들은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아니면은 법률의 책임인 거야? 그 규범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규범대로해서 만약에 뭔가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규범대로 안 했는데 결과는 좋았는데 나중에 틀렸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그 우연일 뿐이지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규범이란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또 한두 사람 만든 것도 아니고 수백 년, 뭐 길게는 수천 년 동안 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만든 건데 뭐 그걸 잠깐 앱노멀하게 했는데 우연히 결과가 좋았다?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따라간다? 이건 문제가 사실 매번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규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딱 정해놓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다 변하니까 규범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근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래서 결과가 좋은데 나를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돌린다. 이렇게 하면 억울하겠지만 매뉴얼이 부당하니까 바꿉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매뉴얼을 이유가 있어서 이제 다 안 지키면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억울해도 그 사람한테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리스크인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결론이 나오는 거는 보신주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규정이 너무나 까다롭고 지켜야 될 절차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이밍을 놓쳐. 이렇게 됐을 때 규범을 다 따르는 것이 나의 보신을 위해서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발생할 거라고요. 발생해요. 그러면은 보신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서비스를 원하는 다수의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양심,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심이나 이성에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거 분명히 노멀을 벗어난 건데 앱노멀 한 건데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개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어기는 경우도 있어요. 더 큰 가치. 더 큰 가치.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윤리규범하고 법규범하고 했을 때 우리 법규범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윤리규범의 기본은 인간이었거든. 법규범은 국가예요. 국가가 더 높은 가치입니까? 인간이 더 높은 가치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인간이 더 높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생명, 어떤 소중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법을 무시해서라도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윤리강령이나 어떤 윤리강령이나 법률 뭐 이런 게 관련돼서 보면 제1순위 1원칙이 있고 2원칙이 있고 3원칙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제1원칙은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인권에 대한 첫 번째죠. 존중, 인간 네, 존엄성 맞아요. 뭐 이분이 첫 번째라서 그러니까 공신주의로 가게 되는 성향도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해요. 네, 법을 맞아. 지켜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 목적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부당한 어떤 그 대가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면 그 소방관들이 맞아.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때려 물건을 부시고 부시고 하는데. 자기 판단에 의해서 부시고 들어가면 그걸 소방관이 물어줘야 된다는 네, 그럴 거예요. 때는 맞아. 약간 네. 서운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희생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거 공론화가 돼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소방청에서 이거를 네. 법적인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소방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얼마나 오랬겠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매뉴얼을 안 지켜도 되고 다 자기 판단에 따라도 된다라고 사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그렇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어려워요. 그 규범이 어려운 거예요. 되게. 맞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규범은 기본빵으로 지키는 게 좋다. 응. 결론은 그거구나.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아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왜 너무 또 좀 거시기한가? 아니야, 괜찮아. 근데 어차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네. 인정하기가 싫을 뿐인 거지. 응. 그래서 규범을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 네. 불의 철학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꼭 꼼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하면 규범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흔들릴 수 없지만 그 아래에 정말 인간적으로 고뇌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알고 네.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걸 끊임없이 공론화를 시켜야 돼요. 고민하고. 네. 그래서 저는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을 만드는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생각될지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공론화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사실 효율적인 사람들은. 왜냐면 되게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나중에 보면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맞아요. 네. 왜냐면 딱딱딱 야 너 어떤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야야 이렇게 하면 돼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요. 아무리 좋은 법도 사람들이 저항감이고 따르지 않고 어차피 모든 규범이 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상관없이 누군가 만들었는데 부작용이 나면 사람이 빵이 치고 이거 뭐야 와글와글 해서 다시 또 만들자 그러고 그런데 그 과정을 사람들이 다 보고 내가 참여했어. 그러면 그게 부작용이 있어도 사람들이 따르는 마인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교칙 같은 것도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법을 만들려면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또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최대한 많은 여론을 다 수렴을 해서 들어는 봐야 되는 거지.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어도.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은 결국 나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 저 생각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보신을 위해서 지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연구역에서 꼭 금연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세금 내고 담배 피는 사람에 걸리는 이라는 것들도 항상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규범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거를 지키는 자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항상 팽팽하게 가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더라도 에이씨 지키면은 나중에 적어도 털리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은 싫어도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편이라. 실용주의죠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 또 하나는 이게 또 이제 법을 잘 지켜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나는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남들한테 나무를 받을 데 없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도덕적인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재적 동기죠. 저가 법을 지키는 원리가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건 할 수 있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못해. 나는 지킬 건 다 지키는데. 오히려 저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비슷한 논리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어겼을 때 나에 대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정도도 못한 놈이었어? 뭐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지키는 게 자존감을 자존감이 엄청 커지겠죠.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자, 그러면은 잘 지키는 방법에서 바로 연결을 시켜갖고 그러면 안 지키려는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내가 규범을 따라야 되는데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좀 이렇게 규범이 충돌이 됐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땡겨. 자꾸 땡기는데 큰일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는 그 가치 판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어렵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안 좋은 하는 게 거고 좋고. 그 다음에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면 공론화를 한번 시켜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료한테 한번 물어보고 네. 그 다음에 상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딱 두 가지 날개로만 딱 펼쳐봐도 결론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남들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못한다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를 했을 때 무리수가 엄청나게 걸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또 변수를 조정을 해야 되고 이게 감당이 안 되지거든요. 판단이 잘 안 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옆 사람 상사 한 명 딱 잡고 물어봐라. 그런데 그걸 물어보지 못할 짓이면 안 하는 하지 게 마라. 좋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자기 통제 능력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그 규범에 대한 심리학 중에 하나가 자기 통제 능력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한계가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게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어이없는 바바리맨 같은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들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고 그 지위를 유지하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지금 다 소진을 뺐어. 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행동을 우리가 보기엔 작은 행동이지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치. 실제로 너무나 경무와 피로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저항하는 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저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이 이너피스 이너피스는 내면을 뜻하는 영단어 이너와 평화를 뜻하는 단어 피스의 합성어로 내면의 평화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불리기 위해서는 이너피스가 제일 중요하고 이너피스가 안 되어 있으면 일단 과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사실 부정부패에 저는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봐요. 사람의 보상 심리도 생기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거 정도야.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까지 앗아가는 혹사시키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노동시간이 긴 나라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규범을 잘 지키게 하는데 중요한 게 모방이에요. 사람이 행동하게 하는 모방.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법을 잘 지키면 거기서 내가 이 법을 안 지키고 싶다고 해서 혼자 안 지키기 힘든데 나는 이거 지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다 안 지켜. 그럼 안 지키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고 누군가한테 규범을 지키게 하고 싶으면 내가 그 규범을 따르는 거를 보여줘야지 돼요. 솔선수범하는 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리더의 요건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규범을 잘 다루는 사람이 조직을 잘 다루죠. 그러니까 그 영이 안 서요. 이게 내가 규범을 딱 어겨버리게 되면은 이 규범을 지켜라 아니면 이 조직은 이렇게 돼야 된다. 영이 안 쓰지. 절대 안 씁니다.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높은 사람,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 되고 싶고 권력에 가까이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규범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확실하게 나무랄 데 필요하군요.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리더 말씀하셨는데 리더가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깨진 유리창이 있을 때 바로바로 보수해줘야 돼. 그래서 바로바로 땜빵해주든지 납땜질을 해가지고 원상태로 바꿔놔야 되지. 그냥 그걸 두고 보면은 분명히 와장창 다 깨져버릴 수가 있어. 옆에서 누가 또 깨고. 난 근데 그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요이땅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아니 어차피 젊었을 때나 좀 사람 실수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실수한 삶은 그냥 실수로 딱 남겨두고 그다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요이땅 여기서부터 딱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마음을 먹었을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점을 딱 찍는 거지. 요이땅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의 이력만 보는 거야. 그 밑에는
어쨌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좀 봐주는 걸로 하고 요이 땅 시점.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20대, 30대 때 솔직히 내가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 몰라서 그렇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지. 아, 그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래? 알았어. 물론 안 되니까 과거가 지워보는 현재의 거지. 나를 만들긴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 그랬으면 가끔? 요이 땅. 생각만? 그래서 생각나. 사람들 생각도 조금 근데 요이 땅 시점이 만들어지면 요이 땅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정당성이 어떨 건지 그게 너무나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없는 게 낫지. 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면이 있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어. 종부성사라고 고해성사 받으면 그 전에 죄는 다 사해져 버려. 음. 아니면 세례를 받잖아. 그러면 세례 받는 순간 그 전에 죄는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세례만 받으면 돼. 그럼 천국 가요. 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 있어. 알았어. 알았게. 그거 위험한 거. 미안해.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규범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규범을 잘 따르지 못하는 전반적인 세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었고요. 그리고 규범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왜 잘 못 지켜지는가에 대한 이유들도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규범을 잘 따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사람의 유형들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규범을 따르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까지도 해봤습니다. 결론은 따라야 된다. 안 따르면 별로다. 그러니까 싫어도 따라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따르는 게 좋은데 따르지 않는 거의 대가는 치를 각오를 그렇죠. 하고 각오하고 해라니. 그러니까 안 따를 경우에는 대가가 쓰니 그냥 따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나 윤리 규범적으로 보나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유혹에 맞서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도 한번 쭉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이렇게 규범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부부 사인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느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정철부터 오늘은. 갑자기 느닷없이 저부터. 그럼. 그래요. 저는 바라기를 사람들이 지키는 좋은 규범보다 규범을 잘 지키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웠나? 사람들이 지키는 좋은 규범이라는 건 별로 인정하지 않아. 저는 그런 거는 어차피 없어. 맞아.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규범이든 그걸 잘 지키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요. 규범보다 인간이 중요해. 그래, 인간이지. 알겠어요. 네. 자, 우리 서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규범을 지킬 때 타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타인한테 피해가 안 간다면 뭐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규범이었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누리는 자유로움이 진정한 자유로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김작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아나키스트라서 규범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 시리즈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여전히 아직도 왜 지켜야 되나?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규범들이 많은데 그거 꼭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되고 싶은 거는 남들한테 욕 안 먹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법규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부당한 법규이기는 하지만 그냥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의견을 말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피디가 쓰레기 버리지 않는 그날까지. 버릴까?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규범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규범과 관련돼서 또 질문 있으시거나 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AS 또 확실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